번이 또 좋은 거 있죠, 뭐. 난 거기서 산다 했어. 누가 사모님은 수고하셨어. 가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우리 천자문 세계를 두서없이 방황을 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어떻게 나름대로 논리 체계를 세워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준비도 저로서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깐충깐충하게 뭐가 시원하게 말 못하고 넘어간 대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전번 잘못된 걸 약간 보완해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할례서왕이요 하는 것은 목생의 이다 하는 거. 할례서왕은 할례서왕이라 이랬죠. 이거는 즉 목이 생하는 이치다 이 말. 목생이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이 강의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처음 듣는 분들은 어째서 오행 얘기를 여기 자꾸 하느냐도 의문이 생길 거라. 이 오행은 우주의 어떤 섭리를 명명행기라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명을 여기서는 썩이로는 글자로는 나무 목자를 써서 목이라 이래지만은 실제로 목의 이치가 뭐냐 하면은 목의 이치가 뭐냐 하면 풍동을 말해요. 바람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움직이는 바람, 풍이라고도 하고 또 풍은 바람 왔다 갔다 하는 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풍동을 여기서는 목이라고 이래요. 그러면 이것을 또 달리 하나 알아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주 에너지는 뭘로 되어 있느냐, 풍동은 뭘로 되어 있느냐. 전기로 돼 있어요. 전기.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여기 풍동에 들어가요. 풍동, 전기. 우리가 말하는 전기라 이건. 우주 에너지로는 그래요. 또 할례서왕이요 추수동장이라. 왜 할례서왕이 되는 건 오행이 생기는 이치에서 잘 배웠을 기라요. 본래 묘명한 각이 자꾸 비추어서 자꾸 비추니까 굳어서 자꾸 밝음이 모여가지고 굳어졌다 이 소리지. 밝음을 자꾸 쪼니까 밝은 금성을 하나 만들었다 이기라. 그것이 우주에는 자기장이 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래 금이라 이러면은 금은 무조건 오행에서 금은 자기장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실제 우리 금성을 말해요. 말하기는. 그러나 이것은 우주의 자기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기장. 이거는 자기장이 되기 때문에 요게 나가면은 그 다음에 할례서왕이요 추수동장이라 이랬거든. 추수동장. 왜 추수가 동장이 되느냐? 추는 뭐냐? 추는 왜 수가 되느냐? 추는 금인데 금은 우주를 시방세계를 싸고 보호하고 가지고 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들 숫자가 되는 기라. 이 그들 숫자는 우리가 생각한 뭐를 그다 드린다고만 이리지를 안 해요. 이 그들 숫자의 그 운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일입니다. 이것을 몰 숫자로도 일이고 거둘 숫자로도 일이고 딱 잡아서 이렇게 포박한다는 뜻에서 잡을 숫자로도 읽어요. 또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이랬을 때 실 숫자로도 읽어요. 이거는 실수. 또 떨칠 숫자로도 일입니다. 막 진동시키는 지금 이 의가 이 글자가 주는 이 우리 말의 이 뜻이 바로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 수레바퀴 숫자로도 일입니다. 왜? 금윤이라는 건 숙이면 윤은 바로 수레바퀴 같은 거니까 우주를 싸고 있으니까 수레바퀴 숫자로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문에나 이런 내용에 이 글자가 나왔을 때 꼭 뭐를 그다 드린다고만 이러지 말아라.
영수증 이랬을 때 주고받은 영수증으로만 이러지 말아라. 이건 하나의 수레바퀴를 의미하고 있다. 또 추수할 숫자로도 이러지만 정돈할 숫자로도 이러고 정돈한다는 뜻에서 이 자기장이라는 게 뭡니까? 온갖 우주의 질서라든가 모든 걸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힘이다. 그 다음에 거두게 할 숫자인데 흠이라는 뜻을 읽어요. 다 가진다는 뜻을.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오행의 금이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도 생각해도 되지만은 사실은 우주의 에너지로는 뭘로 되어 있는가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우주의 에너지로서는 우리가 원기, 지금 여기서 말한 내가 원기어설로 말했을 때는, 기어설로 말했을 때는 전기가 되고 금은 자기장이 되고 자기가 돼요. 그러나 원소로 읽었을 때는 품은 산소가 돼요. 원소로 읽었을 때는 그냥 금은 진공이 돼요. 진공. 원소로 읽었을 때는 그냥 우주의 금성이기 때문에 금성으로 읽어도 돼요. 금. 그냥 금으로 읽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수동장 이랬거든. 금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가지고 추수하고 있다. 그러면 동장이라. 겨울은 다 감추고 있다 이랬는데 이 감춘다는 뜻은 동장이라는 뜻은 어째서 장이 되느냐? 수성은 모든 우주의 에너지를 함윤하고 있다 이래 놨거든. 함윤. 이게 먹음을 함자라. 함윤. 윤택할 윤자. 함윤하고 있다. 다 먹어가지고 윤택하게 한다.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하고 모든 존재를 항상 활성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동장이라고 했다는 뜻으로 풀어라고 내가 결론을 지난주에 해야 되겠는데 이 부선함 없이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다 보니 깔끔하게 요 매듭을 못해서 요번이 매듭을 지어줍니다. 주고 오늘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오행의 이치를 설명을 잘 해야 되겠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거를 잘 봐요. 목은 원소로 말했을 때 이걸 책에 보면 어디 어느 책에 내가 잘 해놨는데 이거를 원소로 보는 것과 원기로 보는 것, 원기. 그런데 사실은 나는 원소라고 원자를 이걸 쓰기가 싫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이걸 쓰고 싶습니다. 이 원자, 그런 원자를 쓰고 싶어요. 그러나 보통 이 세속에서는 이 잘 안 쓰고 똑같은 어떤 원자를 쓰기 때문에 어떤 원자로 그냥 아시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소가 되고 화는 탄소가 되고 수는 뭐 수소가 되고 목은 목화수 토는 우리가 질소가 되고 금은 우리가 원소에서는 그냥 우리가 진공이 됩니다. 진공이 되는데 이걸 그냥 진공으로 하기는 못해서 보통 우주의 원소에 원래 금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봅니다. 그냥 금. 원래 이 우주 공간에 이게 금성이 허공에 금이 무진장 많습니다. 바닷물에도 무진장 많아요. 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요거를 다시 원기로 보면은 아까 전기가 되고 이게 만약에 이게 중성이 되고 중성인데 이걸 충기라 이랍니다. 충기. 요거를 약자로 이랬어요. 충기. 이건 전기, 충기. 즉 중성을 말해요. 중성. 에너지는 중성.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질소는 뭘 말하느냐? 질소. 수소. 응? 수소가 우리가 이 기로서는 뭘로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음기. 그냥 음이라. 이걸 우리가 태음이라 이래지. 그냥 태음. 순수한 그 다음에 여기서 질소는 뭘로 보느냐?
여기서는 기호서는 우리가 그냥 중성으로 봐요. 중성. 여기서 금은 뭘로 보느냐? 우주에서는 자기로 보는 거야. 자기. 이 이치를 대충 알고 앞으로 여기 맞추면은 좀 술할까 싶어서 이걸 일단 이렇게 풉니다. 이래서 사실은 원소가 더 분해된 상태가 원기입니다. 원기는 왜 은자를 이래 쓰느냐면은 1파이 1파이는 숫자로 1점 얼마 나가는 게 있죠. 1사 얼마로 나가는 거. 영원히 안 풀리는 숫자. 1파이를 1원이라 이랍니다. 1파이를. 숫자로는. 이거는 영원히 안 풀리는데 이게 1원이 되자면은 어떻게 돌든지 이렇게 완전한 원형이 아닌 타원의 형을 그립니다. 이게 1원이. 이래서 원년, 원단 익하는 이유가 해가 한 바퀴 돌았다 이 소리라. 즉 1파이가 한 번 돌았다 이 소리. 그래 우리말로 뭐가 하다가 안 되면 파이다 이거든. 파이다. 에이 그 파이다. 에이 파이다. 너 선 받느냐? 에이 너 본게 파이더라 이거든. 파이더라. 그 1파이, 2파이더냐 2파이냐 3파이냐 묻지. 세 번 봤으면 3파이고 네 번 봤으면 4파이지 뭐. 영원히 안 풀리는 게 안 되는 게라 파이는. 안 풀리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원기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여기서는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 물에서 원소로 가고 원소에서 원기로 돌아가면 마지막에 남는 건 이건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냐? 완전한 순수한 진공 상태가 돼요. 여기서는 완전한 진공인데 이게 5차원이 됩니다. 이 차원으로는 5차원의 진공 차원이 나와요. 이 진공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물리학에서 쓰는 진공으로 알면 안 돼요. 오늘날 물리학에서 쓰는 진공의 수치가 아니라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오늘 어디쯤 내가 끌어올려야 이 설명이 되느냐 하면은 물질이 분해하면 원소가 되고 원소를 분해하면 원기가 되고 뭐 제피요? 혹시 여기에 하는 이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고 잘 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후일에 내한테 공부한 분들이 바로 잡아 주실 거고 또 선생님들이 내가 조금 가다 글자를 잘못 쓰거나 이게 뒤바뀐 거는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문제는 이해거든. 이해만 하면 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엄마라 했던 말았던 듣는 사람은 아버지를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을 좀 더 높은 어떤 이식으로 지금 끌어올리는데 내가 이 도구로 삼아 쓰는 것이지 여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진공까지 끌어올릴게요. 진공을 끌어올지 않고 여기 있는 얘기가 하나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걸 강의하는 이 사람의 아픈 아주 어렵고 난해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희속에서 말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은 뭐 수직 뭐 그런 게 있죠. 수평에다가 뭐 수직에다가 뭐 그 다음에 뭐 각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의 상자꼴을 말하지. 쉽게 말하면 원체 이 십자는 4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대로라. 이러면 2차원 되지. 1로 하면 3 벌써 4차원 되잖아. 3에는 각을 말하잖아. 그래 어떤 공간이 되지 4차원은.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차원은 완전히 시간과 공간이 드는 걸 4차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주의 어떤 공식, 그거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양반이 자기 공간의 원리를 설명하는 빛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 에너지 활동범위 공간적 차원에서 말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원체 4차원이랑 5차원이라는 그게 아니요. 첫째 지수화풍 이래가지고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여기서는 지수화풍 금은 빠져가 있습니다. 금은 빠져있는 이유가 요 금이 5차원에 가 있어요. 5차원에. 그래서 금오산이라면은 세금자에다 까마귀 오자 넣어놨습니다만 그 까마귀 오자는 다섯이라는 의미예요. 금오. 구미 가면 금오산이 있지. 그게 명산에 들고 금오산에서 대통령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어라. 이 금오라고 하는 말이 거의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은 5차원에 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거는 시속에서 하는 말이니까 내비두고 자 그러면 일단 산소를 분해하면 전기가 분해되면 뭐 되는 거 모르지.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모르는데 전기를 분해하면 뭐 되는 거 알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몰라요. 진공이 되거든요. 무슨 진공이 되느냐? 동성을 가진, 산소를 가진, 공기를 가진 수성이라 말하면 진공이라. 목성을 가진 진공이 된다 이 소리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전기, 요거는 음전기. 흔히 여기서는 요걸 나는 충기를 갖다 양전기라 이래. 양전기. 양전기. 자, 요게 토를 중성개성인 게 우리가 중성의 성기를 가진 전기 이 소리지. 전기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기, 우리가 먹는 산소를 분해하면 진공이 됩니다. 자, 진공이 됐습니다. 진공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묘각성을 가진 진공이라. 여기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진공은 묘각성을 띠고 있어요. 묘각성. 묘각성을 지니고 있어요. 묘각성을 지닌 진공과 진공을 지닌 묘각성이 시방 밖에 두루해 있는 거로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어디 가도 산소나 우리가 말하는 이 산소가 없는 곳이 없고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서울에만 가고 산에만 가 있고 너에만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 그것이 어떤 지리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지. 우리들한테는. 자, 묘각성을 지닌 진공, 각성을 지닌 진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띵뛰기를 하다가도 도를 통할 수가 있고 앉아서 숨쉬기 하다가도 도통할 수 있어. 왜? 움직이는 동을 통해서도 마침내 묘각성으로 들어가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얘기해서 안 되겠다. 조금 더 들어가자. 이제 지금 내가 바빠 죽겠네. 조금씩 뭐 이해되는지 모르겠었네. 이게 뭐가 멍청이 그냥 보는 거고 시커먼 놈만 끔적하는 거 보니 그 다음에 불인데, 불도 처음에는 물질이 타면은 이게 탄소가 나와서 불이 되는데, 불을 한 번 더 분해시키면은 뭐가 되냐? 탄소를 더 분해시키면 뭐냐면 양전기가 돼버리는데, 이걸 또 분해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또 진공이 돼버려요. 화성을 지닌 화의 진공이 돼버려요. 진공 안에는 물과 물이 같이 내용안으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묻는 것과 같아요. 진공 안에는 진공을 가진 진공성을 지닌 화성과 진공을 가진 수성이 같이 함께 존재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물이라 하는 개성과 개념이 있지 아니해요. 그런데 그 진공 안에서는 물을 보면 물이 되고 불을 보면 불이 되고 전기음이 중에 암놈 쑥놈 막 나와요. 공돌이 이치를 아시겠느냐 하는 기라. 공을 왜 옥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옥. 공에다가 오입했다 이렇게 하고. 왜 이걸 옥하는가? 자, 진공은 5차원이기 때문에 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오나, 우리가 아들 시험 빵떡 읽을 때 오 쓰는 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섯 오자 써놓고 오락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도 분해하면 마침내 뭐가 돼? 진공수소가 돼. 진공의 수소까지 올라갑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질소도 마침내 올라가면 질소의 진공을 띠게 돼요. 진공 안에는 들어가면은 물이라 불이라 진소라 탄소라 이게 이름이 없어진 뿐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 요 이치는 다 알 수 있겠지. 현대 물리학의 이론으로도 이건 우리가 시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서 진공의 수가 시방 법계에 두루 해가지고, 진공의 불이 시방 법계에 두루해서, 그래서 묻기를 부처님 제자 중에 그 대단히 신통제일인 목건년이 물어요. 부처님이시 어째 그럼 이 세상에는 물과 불이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은 물대로 있고 불은 물대로 있고 산소는 산소대로 있는데 어째 이 부처님 세계는 모든 게 다 같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들 보기는 현재 우리가 물이면 물이지만 이걸 더 한층 더 분해해봐라. 정발시키 봐라. 마침내 수소가 되고 수소라면 더 정발시키 봐라. 그게 마침내 진공이 된다. 우리가 여기 수십 사람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몽땅 이제 팍싹 죽었다고 가정해봐요. 여기 김과 이가 우리 그 선생님 이런 거 쓴 거 없어. 맥지 그래봐야 천가 이름 한번 씹어봐요. 뭐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나는 어떤 땐 내가 잘났다 싶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모기 한 마리 정도도 안 되는 게 말이지. 우주에 비해 모기 무슨 모기여. 네? 조만한 무슨 뭐 먼지 하나가 지금 여기 까불고 돌아다니다 싹 사라지면 참 허무맹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똑같이 진공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진공에 돌아가면 진공장에 돌아가면 이걸 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의 이름은 수북해도 이 공간에 여기에는 모두 호적 처분이 수북하게 있고 선명과 여성이 분별이 다 있어도 우리가 몽땅 죽어서 진공에 돌아가면 천가다 이가다 긴가다 여 우리 뭐 배가다 아무것도 없어. 개뿔도 똑같은 하나 이름이라 진공장이라 열애장이 돼요. 그래서 본래 부처는 과거 구원 실성을 부리라 했지 어제 부처 오늘 부처가 없는 걸로 끝에 가면 설명이 그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묘법연화경 강의를 들을 때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대극히 지극히 쉬운데 이걸 못 들은 멍치 보살들은 못 알아들어요. 다시 설명해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 좀 돌리가요. 지금 이건 물질입니다. 우리 물질 가지고 지금 시작했어요. 금인데 금을 분해하면 이게 자기가 돼버려요. 뭐가 진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공을 우리가 이 진공은 마음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금은 못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대로 진공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우린 만들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한 진공은 우리는 삼매라 삼매. 의식이 사라진 다음에 일어나는 경지라. 이래서 묘각성을 띠고 있어. 묘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각성 속에서 일어나는 진공은 이 진공을 자유자재로 운영하는 이 지경에 들어가면은 오신통, 육신통이 막 신통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꼭대 와서 막 밑으로 물을 타고 불을 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되고 물에 들어가기는 어디가 평지거치 걷고 땅을 들어가기는 물거치 쑥쑥 이 몸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 자제한 지경에 5차원으로 의식을 돌이켜가지고 선명경에 들어가면 그렇게 신통자제한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은 목이라 나머지는 이건 산소 타면 산소가 돼. 이게 산소를 자꾸 분해하게 되면은 산소 진공이 되고 불의 진공이 되고 물의 진공이 되고 흙의 진공이 되고 금의 진공이 되는데 진공은 동질이라 둘이 있질 아니해서 그 진공은 어디서 나왔느냐? 묘각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각성을 지닌 각성을 지니며 깨닫고 아는 성품이 있어요. 그 공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돌이로 들어가자. 일단 비워라. 공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그 공 안에는 어떻게 물과 불이 싸우지 않고 같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안 합니까? 이런 물음이 있어. 그럼 이제 부처님이 한번 시험을 해보이는 거라. 봐라. 요걸 네가 물을 정발시키 봐라. 공이 되죠? 예, 공이 됩니다. 나물채 승부해라. 공이 되냐? 공 됩니다. 쇠를 정발해봐라. 공이 되냐? 공 됩니다. 공이 둘이냐 하느냐? 그건 하나입니다. 딱 거기서 네가 한번 구해봐라. 물로 가면 물이 되고 불로 가면 불이 되고 온갖 게 다 나온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공 차원은 우주 차원에서 말하면 대범천이 되어 있어요. 이 색계선천입니다. 색계선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오행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를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희미한 분들이 많아요. 첫째는 개념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무 카니까 나무인 줄 알고 나무를 풍동하는데 왜 풍동이라 하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 가만히 있다가 호련히 마음이 동했다. 마음이 동했다. 마음이 동한 것은 무슨 생각을 했던 동은 풍이다. 바람이다. 네? 그 다음에 자꾸 동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맑은 명각과 명각 깨닫고 아는 것과 자꾸 망상이 불이 치가지고 열리나. 그러니까 망상 자꾸 해봐. 얼굴이 시커멓고 막 나중에는 타버리지. 고민해봐.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불이 났다. 막 성질이 나고 막 불이 난다. 그 다음에 불이 자꾸 나니까 어째 되느냐. 막 눈물도 콧물도 나고 밑에 물이 찔찔 날 수밖에 는 왜? 불이 심게 올라가면 금성을 찌면 물이 질질 난다고 돼 있지. 우리 몸의 생리에 여러 가지 물이 일어나는 콧물, 눈물, 온갖 게 일어나는 땀이 일어나는 현상도 그 역에서 금생수의 이치라. 응? 첫째는 묘명한 빛이 묘한 빛이 자꾸 비쳤다.
이 본래는 묘명한 그 빛 자체는 허물이 없었는데 밝은 고로 밝음이 허망하게 허물이 돼가지고 허망하게 망이 생겼어. 망이. 멀쩡한 눈을 비비니까 헛꽃이 보이는 걸 우째나 말해 그래. 눈에서 나왔느냐 허공에서 나왔느냐? 네? 그 자체 본래 스스로 있었느냐?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본래 있었느냐 소리가 어디 있었느냐 중간이냐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냐? 소리가 어디서 났느냐? 여기서 나는 여기서 나는 중간이냐? 어디서 났느냐? 허망하게 이 삼라만삼의 존재가 일어날 때 망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망동이 본래 맹이 자꾸 굳어서 굳어진 금성을 자꾸 치다 보니까 뭐가 나 불이 났고 불이 또 금성을 자꾸 찌가 뭐가 나 물이 나왔고 금생여수가 그기라. 네? 물도 고물이 나왔네. 축축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냄새나는 물이 찔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은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게 쓸데없는 눈물 찔찔한 게 나오는데 성인은 눈물을 흘리다 하면 이래 금생여수라 고물이 찔찔나요. 그 대자비 자비수지 그래. 응? 자 물이 잡고 나서는 불과 잡고 서로 상반에 밀어제끼기 어째 됐어. 압력이 생기지. 압축에서 모든 물질이 뚱뚱 굳어지는 땀덩어리가 생겼어. 토가 일어났어. 아직도 이치가 해리맹댕하거든. 해리맹댕한 게 몇 년 가야 정상이라. 지금 알았다 그러면 그 양반 머리가 조금 이상한 양반이야. 지금 점술 얘기가 아니고 50쯤 나면 이거 돌아요. 빵쩍 나면 이걸 이렇게 알았어. 아까 본 게 공이 제일이래. 공이 제일인데 뭘 그래 덤기면 되는데 공이 제일인데 0점이 나와야 오래요. 자 그러면 이 오행의 원리로 하문을 왜 설명하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 자가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라고 하는 것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의 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물이니 불이니 하는 것이 존재치 않았잖아. 우리들이 이거는 축축한 건 물이라 했고 뜨거운 거는 불이라 했으니 물과 불이 이름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미 우리가 존재한 사실의 삶의 어떤 요긴하게 쓰는 이런 어떤 무엇을 존재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궁구해보는 이 철학을 동양철학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그 보살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보고 느끼는 것도 그래요. 이 글자 한자 이거 한자 보면서 많은 걸 저는 느낍니다. 네? 여기 계시는 선생님 어느 한 분은 이제 보면은 제가 스스로 이 느끼는 감성은 어떤 정도냐 하면은 나는 탁 보는 순간 나의 어떤 생의 비애가 그저 한 일장 어떤 큰 드라마처럼 막 흘러가요. 어떤 사람을 탁 보는 순간 우리 윤양 탁 보는 순간 과거 무슨 이급전에 벌써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났던 피치 못할 사연들 구구한 역사 소설이 하나 흘러나가요. 네? 우리 코끼리 보살, 우리 하얀 코끼리 보살, 저 보살은 보면 볼수록 뭔지 모르게 무던하고 든든하고 그 지장했을 때 정말로 땅덩어리 같은 걸 은은하게 느낀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항차 이 글자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떻게 한 가지로만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글자도 보면은 여러 모양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구름은 운동지우 이랬는데 그냥 보면 구름은 돌동 이럴지 비우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이럴지 자에다가 이거는 톡톡 두드릴 복자라. 글자 한자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논리가 거기에 합성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나의 컴퓨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면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아까 내가 얘기한 5차원에서 4차원은 우리가 말한 여기서 4차원은 4대고 4대 하면은 지수화풍 알지? 지수화풍 이 지수화풍 이거 탄소, 수소 질소, 수소, 탄소, 산소 그래요. 우리말로는 지수화풍. 5차원에 가서는 뭐가 나오느냐? 공대가 나와요. 5차원에서는 공대는 금이라. 금이 나와요. 공대. 우리가 말한 공대입니다. 이거는.
공대지만 이건 진공대라. 보통 이런 허공대가 아니라. 지금 이 허공은 4대 원소로 구축되어 있는데 4대 원소를 한 번 더 이걸 태워버리거나 한 번 더 이것을 증발시켜버리면 완전한 진공이 나와요. 그때 막 밑바닥에 있는 금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 가지고 계신 실제 물건의 금이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신통을 일으킵니다. 금을 지니게 되면 여러 가지 재앙을 막기도 하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없애기도 해요. 내 몸이 아플 때 금이 대신 아파줍니다. 그래 금이 몸이 아플 때는 지지분해져요. 집안에 걱정이 생길 때는 금이 붉어집니다. 그 다음에 6차원이 뭐냐? 여성 견성 차원이야. 성 차원이라. 견성이라. 견성은 뭐냐? 여기 앉아서 이 얘기를 듣는 자, 이 듣고 다 아는 자, 이 견성은 드러날 현자를 읽어야 돼. 볼견자를 읽지 말고. 이 자는 드러날 현자를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로 물건을 이렇게 비추니까 그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지. 에? 드러난다는 거 지금 여기 내가 글을 쓰니까 드러나지. 그 밑바탕을 드러나는 그 어떤 물상을 견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밑바탕을 견성이라 이럽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 글자를 보고 내 얘기를 전부 사유 분별하는 그 내면을 전체를 아는 자가 있어요. 저마다. 지금 얼른 그걸 잡아야 돼. 그걸 잡도 못하는 게 맨날 들어봐야 돼도 안 해. 그거. 이런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무슨 건강력을 설명하고 뭐 무슨 반야경을 얘기하고 그거 대도 안 하는 소리예요. 국민학교도 1학년도 안 나와가지고 뭘 할 대학 가려고 하는 얘기가. 잡아야 돼요. 항상 그걸 잡고 있어. 그 견성을 잡고 있으란 말이요. 앞에 여태까지 얘기한 4차원, 5차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견성에 들어가니까. 진공까지도 드러내 보이는 게야. 견성. 이 5차원부터는 묘각성을 가지고 있어. 각성을 지니고 있어. 각성. 깨닫고 하는 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진공 가운데서는 온갖 존재가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므로 이 진공 색계선천을 대범천이라 이래고 그걸 사생 잡으라 해. 모든 존재가 흘러나오니까 그 자리를 창조주라 이래요. 그러나 그 창조의 원 에너지는 어제 견성이라 밑바닥. 7차원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한 실차원은 각성차원이라. 각의 차원이라. 아니 식의 차원. 묘각성을 지닌 식성이 일어나는 자리라. 저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7식 아래아식을 지나서 8식, 9식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라. 7식, 9식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 7, 8, 9식이. 6식은 우리가 말하는 육정이니까 안입이 설치 요게 다 붙어 있는데 7, 8, 9만은 저짝 넘어 있어요. 견성 차원 넘어가 있어요. 지금 요 숫자를 잘 알아놔야 됩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앞으로 우리가 대부처님은 큰 법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암호를 해주고 있어요. 모시모시하고 감 잡았낙하고 땡겨주는 역할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뭐냐? 우리가 묘각의 차원이라. 묘각의 차원. 이게 8차원입니다. 8번째 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이렇게 하나에서 7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부정을 해. 이걸 다 부정을 하고 마지막에 남는 긍정이 8차원 요거만 남아요. 이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은 52선지식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 53선지식을 찾아가고
보의 계단은 52계단을 왔다 갔다 해요. 보의 계단은 52계단, 5, 2는 더하면 7이 돼요. 7계단으로 돼 있고, 서서는 8건으로 돼 있어요. 53 선지식으로 끝나요. 왜? 마지막에 가면 끝나는니라. 8로 되거든. 53은 더해야 됩니다. 8이 돼요. 이것이 환경의 근본 골자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도리를 모르고는 환경을 안다든가 도저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로. 머리로 들어가긴 영 틀렸어요. 이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맞추는 것도 이렇게 갖다 주 맞추면 사주도 풀려요. 자, 그러면 오늘 요 차원 얘기를 꼭 듣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천자문을 갖다가 여기에 지금 자연, 우리가 공학적으로, 자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운동치유가 맞지요. 에? 운동치유라 구름이 공중에 둥둥 떠 올라갔다 마침내 비가 내 뚝뚝 떨어진다. 이건 자연공학 아닙니까? 그거 뭐 자연이 그건 읽으면 돼. 이건 읽으면 되고. 에? 또 노견의성이라고 이슬이 맺혀가지고 다 굳으면 꽁꽁 얼어버리면은 그게 뭐 설이 되는 건 다 알잖아. 이거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암만 유학자라도 이 대목엔 걸려요. 한 바에 뭐라고 해놨는가 책에는. 책을 한번 교과서를 가해 보십시오. 그거 뭐라고 해놨는가. 금생여수를 뭐라고 했는가 보시오. 난 보다 냈는데 봐요. 여수는 남성현 영창부에 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이 물속에서 모래를 건져내어 100번을 도태하면 금이 나온다고 한다. 여러분 이래 흔들어 씻으면 금이 나온다고 한다. 아하, 그래서 저게 중국에 운남성이라는 그놈의 동네 가면 여기 금이 이제 나오는구나. 이제 이 얘기로 돼 있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이걸 그리라고 천자문 배웠다고 유학자라고 에헤하고 옛날 염소대가리 이래가지고 웃기다는 소리. 네? 이 염소 뿔 따고 이래 달아가지고 말이요. 여기 나와요. 염소 뿔 따고 달고 뭐 이게 전부 짐승한테 배가지고 간터 이래서 득쓱 이래 어기댕기 이게 전부 짐승 염소 새끼들 있잖아. 이런 꼬라지인 걸 가지고 이걸 좋다고 서로 하려고 지금도 아따 어지 본 게 그거 재미나네 그거 막 국현 놈들 그 똑똑한 놈들 아따 그거 저 짝이 있는 양만 눈 뜨고 그냥 대머리 있죠 대머리 야 그 박치기 잘하대 그때 핑 날아가요 이제는 문제 붙이니 지가 터져가 여기 터졌더만 아이고 더러운 놈들 참 모델 같은 놈들 이게 그래 해석될 사상이 아닙니다. 글쎄 그냥 이건 딴 건 좋아요. 구름이 날아가서 비가 되더라.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딜 얘기하느냐. 6차원에서 7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무단히 그러나 현재까지는 5차원까지 끌어올리려고 죽을 힘을 쓰고 있어요. 5차원이 공차원이라. 공차원까지 일단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게 6차원, 7차원, 8차원은 우리가 다음 생에 보자. 오늘 이 7차, 8차 얘기를 안 들은 분은 참 두고두고 후회될 것 같고 후일에 많은 사람한테 모르더라도 이렇게 힌트는 주십시오. 이 정보를 제공해 놓으면 이게 묘한 힘이 있습니다. 발화가 됩니다. 아무 땅에나 뿌려놓으면 언젠가 비가 오면 싹이 나는 곡식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모르고 무지하게 그냥 던져놓으면 남도 뭔지 모르지 몰라가고 아무데나 던져놨더니 뭐가 나중에 호박씨가 되든지 뭐 박씨가 되든지 뭐가 된다고. 자꾸 던져놔야 돼.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전번 배운 거하고 연관이 다소 이게 많이 됩니다. 예. 율려조양이라 이랬죠. 율려조양이라. 마지막 전번 대목 봐요. 여기에 율은 무슨 율이겠습니까? 우주 자연의 대법계의 움직임의 어떤 선이겠지요. 오행의 선이겠지요. 오행의 음양, 오행의 지금 내가 오행을 자꾸 설하면서 미안하게도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 묘명에서 빛이 자꾸 비추었단 말입니다. 비추니까 밝음으로 뭐가 생겼죠? 네? 양이 생겼지. 음양. 이게 고자로 이렇게 씁니다. 답을 썼습니다. 음양이 생겼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걸 음을 매라고 합니다. 매라고도 쓰고 암이라고도 해놨습니다. 암, 어두람자로. 이거 다 똑같이 음양음을 암시한 글자입니다. 이건 뭐 양이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양이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음양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물으면 대답 모두 대체로 못합니다.
그냥 이런 소리 납니다. 여자는 암놈은 음이고 남자 꽃이 달리면 쑥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네? 예를 들면 짝대기 딱 갈라지면 저 재져 뿌리면은 암놈이라 하고 꺾붙으면 쑥놈이라 하더라. 이 얘기는 해요. 그 얘기는 할 줄 아는데 이놈은 그 요철 있잖아. 이래가 쑥 떠가면 쑥 떠가는 암놈이고 툭튀하면 쑥놈이고 이렇게 이런 얘기는 잘해요. 높은 건 양이라 하고 그런 어리숙한 얘기로 세상 사람 희롱할 시대는 지났고 혹시 여기서 nen들이나 모두 여기 와서 공부하는 양반들이 누가 여기 들어오다가 너 뭐 하러 가느냐 누가 물으면 특히 우리 배 선생 그런 얘기 친구한테 들을 수 있어. 저 미친놈 너 대학까지 나온 자식이 너 뭐한테 그런 얘기 듣느냐. 웃기네 가는 놈이 있을게요 주위에. 예, 우습게 보는 멍치 같은 게 들어있을게요. 언젠가 후회할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똑똑한 놈 다 만나봤는데 물은게 대답 못해. 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암놈 쑥놈은 나는 안다 이기라. 들어가고 나가고 긴 나는 안다 이기라. 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음은 어떻게 나오고 양은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根本그 두 손 알고 싶더라 이게요. 원초적인 거, 본질적인 거 있잖아. 뭐가 본질이요? 아무도 모르면서 지가 대박살아요. 오행의 지가 대가라요 대가. 내가 뭐 술도 많이 사줬어. 밤새도 살주고 깍대가 홀딱 비켜가지고 뭐 시계 뭐 다 비켜. 술값을 못 줘가지고. 그 가르쳐주는 음양 오행의 대가가 이게 아주 얼마나 이 양반이 색실 좋아했던지. 대구에서 인류 호텔에 가서 인류 좋은 기재방 돈 듣는 배짱은 또 뒤져. 우리 마누에 나 술값 갚으려고 이제 돼지새끼 팔아 오다가 차에 밑자리 죽을 뻔하고 그 망한 놈은 음양 오행 하려거든. 밤새도 술 사주고 막 뒤질 뻔했다. 나도 죽을 뻔해. 우리 마누라이 잘못하면 약살 날 뻔했고. 저 우리 강사장 자네 댕가면서 이거 음양 오행 어디서 나왔는가 들어봤어? 자네는 많이 공부했으니까 얘기 한번 해봐. 자네나 내나 헛수고 많이 했어. 그래도 난 그걸 대단한 스승이로 받들었어. 그러나 난 내 스스로 나중에 답을 찾고 나갔어. 부처님 경전에 밖에 없어. 능경에 있다고. 능경에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능경에 있다고 부처님 경전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천하에 지금 내려라고 하는 대선사 천하가 진동하시기는 선산이 있어도 부처님 경전은 이 세상에 이렇게 천하에 진동하는 게 있다 하는 거는 어느 놈 하나 얘기하는 놈 없어. 정처사 내일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부처님 경전 하나 제대로 이 세상에 전하다 죽으라 이기라. 개뿔 같은 소리야. 다 때리쳐. 무슨 헛소리 지금 하고 있어. 왜 부처님 얘기 안 해? 어찌 보라고 선생님들. 어? 어찌 그 가봤지 모두. 선생님들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왜 부처님 얘기를 안 듣고 대단한 얘기 자꾸 귀에 담아가지고 오히려 나무 신세 진세 다 조져. 나는 이거 얘기 알았어. 묘명한 것에서 밝음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음이 생겼다. 음양은 이래 나왔다. 음양이 나온 구멍을 난 알았어. 우리 본질이라는 걸 알았어. 본질이 허망하게 여기서 망이 하나 들어가니 망년 땡기. 근데 이게 재수없이 우리 마누라도 여자인데 망할 년으로 돼가지고 미안하지만 망할 년이 돼. 에이 망할 년 아닌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린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꼭 이걸 알아야 되는 기라. 여기서 지금 음양이 상대하는 게 아까 풍이 나오고 그렇지? 음과 양이 상대해가지고 이거는 활대성한 게 해놨거든. 노골적으로. 이것이 뭐냐? 윤례조양이라. 어때? 우리 탁선생. 맞습니다. 윤례조양 이래야 맞겠지? 예. 이래야 윤례조양이 맞지. 이게 뭐라 이거? 검은 뭐 띵땅띵땅띵이야. 맞아. 그것도 이런 요리지. 이래서 국민학교 1학년하고 이 천도사 같은 법문하고 이 얘기가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 대단한 술 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운자로 이제 한번 들어가봐. 이제 운등치우요 노결이상이라 이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글자가 지닌 지분이라 이래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운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뜻을 하나 지금부터 세금해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배 사장이 이것 뭐 정리해 주니라고 대신 욕 보는데 그래봐 지 공부하지 뭐 내 공부하나? 그럼 내가 쓰는 게 낫지 그래. 자, 문자. 뭐 산에 있는 구름이라 이래서 저는 구름운이라고 돼요. 또 이것을 은하수운이라고 돼요. 은하수.
은하수 구름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또 그래 운손이라면은 팔대손을 내가 아무 대 몇 대죠 할아버지한테 나는 운손입니다 이러면 그 팔대손을 운손이라 팔대손 운자 이렇게 돼요. 운손이라 이랬을 때 누가 문자 쓰거든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아, 내 아무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강감찬 할아버지한테 내가 강감찬 할아버지의 운손입니다 하면 팔대손이다 이래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입혀 놓는 게 좋다고. 이 옛날 어른들은 문자를 쓰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네? 문자 쓰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 사람 노는 데 가서 아이고 당신들은 뭐 여기 당신 아들은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이래 물으니까 다 개자식이지 했단 말이야. 개자식이지. 아니 개자식이라 한 게 옆에 듣더니 무식한 놈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 때리질 놈이거든. 그 안에 희새끼 됐는데 개자식이라 하니 다 같은 자식인데 문자 쓴 게 개자식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이 개자식. 이게 문자는 근사잖아. 개자식. 다 같은 자식인데 뭘 내 자식, 네 자식 있어. 이 소리가 다 개자식인데, 이렇게, 이놈 나도 개란 말이요 하고, 막 이제 어른이 싸움 붙고 이래가지고, 막 이게 이상한 사건이 우리 동양엔, 우리 한국엔 특히 많이 일어났어. 이거 내로. 그냥 팔대선 가면 되는데, 운손이요, 걔는 잘 못 알아들어.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 운자로도 이릅니다. 이거를 하늘 운자로도 이른다 하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다. 구름 가면 하늘 운자로도 이래. 그래서 나는 경전에 보면은 엄청나게 이 구름 운자가 얘기 나오는 대목이 많아요. 상운이며 무슨 운이며 반야바람이래 구름이며 해탈음이며 무슨 구름이며 그 시라 반야 구름이며 무슨 반야 구름이며 지혜 반야 구름이며 구름 얘기가 막 나와요. 거기에 구름은 하나의 우리의 의식세계에 일어나는 그 보배롭고 상스러운 우리의 높은 의식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건 하나의 우주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글자 해석할 때 보면 누가 들으면 영 말도 안 되는 거 있지만은 이런 걸 딱 들시 보면 맞는 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해석에는 좀 더 이를 달지 마는 게 아주 좋아요. 나는 이걸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를 덩자를 한번 봐요. 말 달릴 덩자로 읽습니다. 말 달릴 덩자. 띠놀 덩자로도 읽어요. 띠놀 덩. 그 다음에 날칠 덩. 이렇게도 일이고. 그 다음에 치자는 보면 이를 치자로도 일이고, 이를 치. 극진할 치자로 읽어요. 극진할 치. 아주 지극했을 때. 우리가 그래, 저 지구한 높은 자리 도달했다 이랬을 때, 극치를 말할 때 이렇게도 써요. 그 다음에 버릴 치. 그 다음에 드릴 치. 뭐를 갖다 드리는 것도 치라고 돼요. 그 다음에 불러올 치. 뭐를 부른다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도로 뭘 끌어온다 이 말이지. 불러온다 이 소리지. 불러올 치. 그 다음에 풍치치. 풍치. 어떤 경관 이런 거 있지. 뭘 이래 취한 어떤 모습을 취해오는 거. 풍치치. 그 다음에 보낼치. 어디 보내준다는 뜻으로도 읽어요. 보낼치. 또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할 치자로도 읽습니다. 그래 치밀하다 이랬을 땐 연구한다는 뜻이라요. 그 다음에 일으킬 치. 일어난다는 뜻으로 읽어요. 일어난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치 이랬을 때 이치가 도달한 자리 이런 말도 됩니다만 이치를 때 어떤 일을 끌어오는 이런 말도 돼요. 그래서 그 문장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때 해석은 지금 요대로 갖다 붙여야 돼요. 어디 이른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를 불러온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우자는 우리가 말하는 비가 온다는 뜻으로 비우로도 하고 또 비올우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우자로도 읽어요. 그 다음에 이슬로자 이슬로로도 읽고 드러날 로자로도 읽어요. 드러날 로 폭로 이랬을 때 그렇죠. 또 드러낼 로자로도 읽어요. 또 나라 이름로 옛날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 맺을 결자, 맺을 결로 이리고 마칠 결자를 읽어요. 마친다는 뜻으로도 읽어요. 이 결을. 그래서 종결 이래 뜰 때 이 결자로도 읽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칠 결, 그 다음에 나중 결, 그 다음에 묶을 결, 뭘 묶는다는 뜻으로도 읽어요. 결박한다 이런. 그 다음에 하이자, 이 하이자가 이 많이 씁니다. 이거 이 하문에는 위자가 뭐 무인이 뭐니 위자를 많이 쓰는데 이 위자의 그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무려 여기 보면 16가지를 읽어요. 하이, 뭘 어떻게 하다 이 말이에요. 하이, 뭘 어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뭘 다스리는 것, 다스릴 위. 하여금 위, 하여금 뭐 어떻게 하여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 이, 조사는 하다 이랬을 때 말도 없는 말, 조사 이. 그 다음에 치열 이, 뭐를 책 같은 거 조사하는 거, 지열 이. 그 다음에 만들 위, 뭐 생산해내는 거, 만들 위. 그 다음에 이룰 이, 성공하는 거, 뭐를 이루는 거, 성공할 이, 이거는 이룰 이. 그 다음에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 행위 이랬을 때 행할 이, 행할 이자로도 읽어요. 그 다음에 이름 지을 이, 명칭이 이 말인데 이름 지을 이자로도 읽어요. 생각할 이. 그 다음에 배울 이, 뭐 배운다는 뜻을 읽어요. 써이, 소위 이 말인데 어떻게 하다 이 소리라. 흉내낼 이, 어떻게 비슷하게 자기가 어떤 흉내내는 거 이런 것도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할 이, 누굴 도와준다는 뜻에서 위 이렇게 합니다. 위할 이. 그 다음에 호의할 위, 뭘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뜻에서 호의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호의할 위. 이 엄청나게 여기에 뜻이 많습니다.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앞으로 경전을 해석할 때에 그게 운문, 전문과 후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어떻게 조사로 쓸 낀가 아니면은 이 주제로 쓸 낀가 주시어로 쓸 낀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알면은 앞으로 금방 됩니다. 그리고 이 내처럼 6차원, 7차원의 의미를 알면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글자를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리상자. 서리라 하는 의미에서 서리상자로 드리고 해가 지고 나면 별이 보일 상자로 이랬는데 이걸 해지별상이래. 해가 지고 나면 별이 보이거든. 그래 그때 해지별상. 그 다음에 흰털상. 하얀 노랑 털이게 살살 나는 거 그런 거요. 흰털 쏙쏙 나는 게 이걸 상. 그 다음에 응할상. 응할상. 무엇과 무엇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으로도 읽는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이거는 여기는 김이라고 해놨는데 김은 이건 본디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김으로 읽어요. 이래서 이거를 갖다 국어으로 김이라고도 한다. 국어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그럽니다. 김이 아닙니다. 이건 김. 그래서 나 이 김가는 모조리 이건 전부 다 꺼져라 이래지. 이 김 세는 사람들이 다 이거지. 김가지 뭐 힘편없는 김가들이지. 기성도 못 찾는 김가죠 뭐. 그난 서울 사람으로 인정 안 해. 이게 녹음 요대로 해놨다. 공부해도 괜찮아. 아, 왜 전부 원산복귀 좋아하고 뭐 자기 시조 찾기 다 좋아하면서 왜 이게 긴가 많은 지시조를 못 찾아? 어? 전부 고향 찾기 다 하면서 왜 자기 본적 못 찾아? 나 이게 이상하더라고. 아니 시상에 어떤 미련 없는 이걸 갖다 김이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 김이라 하는 데가. 아무 데 가도 금이라 하지. 이 금이 중째 김이요 그래. 또 시상 천지에. 중국말에도 없어요. 중국에 김이 있는 거 김이란 말이 없어. 금이라 금. 이게 찾아야 돼. 이게 이조, 아태조, 태조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태조라 하면 안 되고, 아태조, 나의 태조, 나의 조상, 태초 할아버지 이래라 해가지고, 아태조라 해가지고, 지금도 아태조. 이거 수한 아주, 이거 이가 양반이라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자오지간 이거는 말이야. 이게 금은 임금밖에 금이 못 된다. 너희들이 어째 금이냐 하니 너희들은 김 빠진 놈들 김이라 해라. 이라니 김이라 했는데. 그럼 아직까지도 김이래. 이승계 씨 죽은 지가 언젠데. 이가가 몰락한 지도 언젠데 이거 아직도 김이라게. 금으로 바꿔야 오래요 이거는 복권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 투자를 하든 제가 복권하라고 국회에 전달해야 됩니다. 이 김가 아닙니다. 금이지. 그래서 그 금주허씨라는 게 있습니다. 김의 허씨 아니고 금주허씨도 있어요. 그래야 말이 맞지. 나옵니다. 예.
그래야 말이 맞지. 어째 김입니까? 그래. 어디 어째 생겨가 그래 돼버렸어. 어디 김장사 한 것도 아니고. 경주 김씨도 본 게 김장사 안 했어. 그런데 그거는 그 금알찌 이래가지고 그것도 금알찌지 김알찌가 아니거든. 김알찌가 있거든. 김알찌. 근데 김알찌가 아니라 저도 세금자 썼어. 금이라고 했어. 누른 금덩어리. 또 계란은 또 노랗게 흡사 금 같잖아. 그게 그래도. 그럼 어쨌든 국명으로는 김이라도 한다고 알아두십시오. 성김이라고 한다고 이랬습니다. 땅 이름 김이라고 한다 이랬는데 없어요. 이게 세금자입니다. 세금 또 한근 이럴 때 건을 따질 때도 금이라고 해요. 또 병장기 금나라 옛날에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누른 금을 금금 돈금 또 귀할금 아주 귀한 걸로 이래 쓴다 해서 귀할금 또 오행에서 우리가 금이라고 하죠. 풍류 이름금 이랍니다. 풍류 악기에서 금악기 여러 가지 악기가 있죠. 금으로 이거 이제 이래 금으로 하는데 김은 분명히 내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성계 저런이 자기가 집권하고 임금하면 금이 아니다. 어째 너희들이 금을 하느냐 이래서 김이라 해라. 김 빠지게 김이라 했어요. 그렇지 절대 김이 아니지. 성까지 이렇게 몰락시키고 이름 지명 바꾼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지명도 얼마나 이성계가 바꾼 줄 모릅니다. 뭐 아주 가장 좋은 예로 이 지리산은 원래 방장산이거든. 그 산이 방장산을 갖다가 이 기도를 300일 해도 아무 뭐 꿈에 개미새끼 하나 나타나는 게 아이고 지리산 산지령 당신 나하고 사상이 다르요. 당신하면 빨개 사상 가진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려치고 저 보광산 저게 금산에 갔잖아. 보광산이라 본데 그 금산 남의 금산이 본명이 보광산에 가서 기도를 한 100일 하고 나니까 거기서 뭐 썩은 석가래 젊은 임금 운을 바다에 나왔거든. 그래 그때 발언할 때 기기 공갈도 쳤어가지고 내가 금산 산신령님 날 이것만 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비단으로 딩딩 감아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때 산신령 그 양반 또 디기 비단 좋아했던가 봐. 디기 못 입고 못 입었던가 봐. 아 그래 얄팍한 그 양반 정치 그래 그 정치인 쳐놓고 사기꾼 그 정치보다 더 사기꾼이 어디 있어. 그 사기꾼 공갈한테 폭소가가지고 임금 되게 해줬는데 나중에는 뭐를 세상에 임금 할배라도 몰라. 그 록펠러가 갖다 들고 싸도 힘들게 오게. 금으로 쌀락하면 비단으로 쌀락하면 암만 잘다 가지면 남의 그 적습니까 섬이. 아 이거 빌어먹던 그 금산 할배구만 안 되겠습니다. 뭐 이거 이름이나 내 바꿔드리죠. 비단 금자 비단으로 쌌다 이게. 금산이라 했잖아. 금산. 원래 보광산이라 그 산이. 이런 식으로 그 양반은 참 그 이름 하나 살짝 바꿔주고 처음에 발언했던 그 엄청난 그런 자기 어떤 소신을 이름으로 바꾼 이런 게 우리 지명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금씨는 언젠가는 이건 금으로 제대로 원상복귀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되지. 김이란 말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고을여자 날생자. 이 날생자도 이거 뭐 엄청나게 많아. 이건 뭐 익지 않을 생, 날 것 생, 난다고 날생, 또 뭘 생산한다고 나을 생, 안 얻는다는 거. 이렇게 나을 생. 또 죽느냐 사느냐 했을 때 살생, 죽지 않고 살겠다 이거지. 죽는 거 반대. 또 목숨생.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얘기. 그 다음에 생활생, 그 다음에 어조사 생자로도 씁니다. 소생 이랬을 때는 뭐 하찮은 죄가 이 소리죠. 어조사 생자로도 써요. 그 다음에 끝이 없을 생, 이거 불공이라 끝이 없다 이거. 끝이 없을 생. 그 다음에 적대생, 달기 알라을 생, 자랄 생, 나생, 이럴 때 소생 갈 때 나생, 나라는 뜻으로 나생, 또 저절로 생, 천생 이런 거, 저절로 생. 그 다음에 늘일생, 뭐 자꾸 생식을 해서 계란이나 부활식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뜻으로 이른다. 그 다음에 고을여자도 두 가지 큰 뜻을 가집니다. 리자도 이거예요. 부딪힐 리.
나라 이름 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로 읽어요. 고울여, 빛날여, 걸릴여, 베풀여, 항여, 문주방 이름 문누려. 그 다음에 물수자는 그냥 우리가 물수. 그 다음에 강수, 홍수수, 물기를 수, 국물수, 고를수. 그 다음에 옥자는 구설 옥, 사랑할 옥, 이룰 옥, 뭘 이룬다. 옥자를 어떻게 이룬다고도 읽어야 되지. 이 옥자를 그냥 우리가 구설로 하면 안 됩니다. 이룬다, 이룰 옥. 그 다음에 이룰 옥. 그 다음에 날추자. 날추자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15가지로 이르는데, 첫째는 이 날출자를 추라도 읽어요. 추라도 읽는데, 보낼 추. 보낼 추자로도 읽어요. 절자로도 보낸다, 타동사로도 읽는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날출. 여기서 날출이라는 건 앞으로 간다는 뜻을 가지요. 그 다음에 개울출, 토할출, 도망할출, 보일출, 나을출, 뭘 낳는다 이 말이다. 출생 이랬을 때 갈릴추, 갈린다, 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갈릴추, 잃을출, 뭘 물건을 잃을 때 출이라 이랍니다. 손출 이런 기죠. 그 다음에 갈출, 어디로 간다고 갈출, 표할출, 어디다 표적하는 거. 발족할출, 자리에서 떠날 출, 또 자손출, 그 다음에 생길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곤은 곤윤산곤, 이 중국에 있는 곤윤산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강은 맷강, 맷등강, 맷등강, 산등성이 강 그래요. 산등성이 강, 맷등강. 그 산등성이, 등이 이래 있는 산이 됐으면 이걸 강이라 해, 강. 예, 그러면 지금 까지 한 거 이 대충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한번 여기 해석을 붙여 나가 볼게요. 이 구름이 우로 이제 날아가 가지고 마침내 비를 이룬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인데 지금 여기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 이 자는 뭐를 뜻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걸 비우자라고 그럽니다. 왜 하필이면 이 글자가 하나를 긋고 이렇게 어떤 집 모양을 만들어서 양변에다가 둘을 점을 찍고 이걸 비라고 했느냐 하면은 비의 선미가 냉온이 서로 화합했을 때 수소가 올라가서 비가 됩니다. 구름 자체는 비가 되질 않습니다. 구름 자체가 비가 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전번에 우리가 그 물이 생기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 물이 생길 때에 처음에는 불이 올라가서 검을 쪘단 말입니다. 검을 찌니까 여기서 뭐가 나요?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니 다시 이것이 증발해가 올라가 가지고 즉 구름을 만드는데, 즉 구름을 만들 때에 이 말 자체는 구름 문자는 이게 비우자니까 비라고 하나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를 운자라 이랍니다. 이걸 이를 운. 비라고 한다 우리말로. 비라고 한다. 구름은 자체를 비라고 한다. 자, 여기서 구름은 구름이로되 색깔이 오색이 있습니다. 구름이 오색. 오색은 역시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오행의 허구는 이게 만약에 검으면은 이거는 수소고, 만약에 붉으면은 이거는 탄소고, 만약에 이것이 누르면은 황색을 띠면은 토고, 만약에 이것이 청색을 띠면은 통이고 목이고,
만약에 하얀 백운을 띠면은 백색을 띠면은 금이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수하고 목이 여기 상생이다. 수생 목이 상생이 됩니다. 상생이 탁 부딪히면은 검은 구름과 푸른 구물이 같이 부딪히면은 반드시 뭐가 나느냐 하면은 물하고 바람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태풍이 일어나요. 태풍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시커먼 불이 멀어서 갑자기 막 천지가 새까면서 막 쏘라기 내려오는 게 있지. 이때에 천둥 번개가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나는 것은 천둥이라 해요. 천둥. 이때는 천지가 막 진동하는 소리가 나요. 쿵 하고 나는데 불빛은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 왜냐하면 이거 마주치고 불은 안 일어나요. 저 천둥 소리 중에 번개불은 없는데 소리는 들어본 거 있어? 많이 안 봤어 모두? 불은 안 보이는데 예, 여름에. 막 진동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푸른 구름과 검은 구름이 부딪히면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멀리 가 이 소리는. 그 다음에 수소하고 이래. 그 다음에 붉은 구름하고 흰 구름이 만약에 서로 만나면은 세상 없어도 비는 오질 않아요. 비가 오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붉은 구름하고 이게 금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이걸 쩌게 되면은 탁 마주치게 되면 금과 불이 마주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불만 번쩍 번쩍 나고 천둥 소리는 안 나요. 이거 소리가 없어. 무음이라. 무성이라. 무성인데 뭐냐? 불빛만 나요. 무성에다가 불빛만 나. 이거는 광채는 굉장히 광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기라요. 이거는 언제 많이 그러냐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다른 일 외우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서 막 번쩍 하는데 막 천지가 번쩍 그러지 막 번쩍하는데 막 우리 소리 안 나. 이런 번개 많이 안 봤어. 모두 공부를 해봤어야 이거 봐. 이거 아무나 봐. 뭐 누가 딴 사람 보면 옆에 구경할 수 있잖아. 아마 번개는 굉장히 쳤는데 천둥소리 안 나는 걸 많이 경험한 일을 들어보면 있어요. 이거 경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여기서 토생금이라 이게 누런 구름하고 흰 구름이 서로 만나도 소리는 나지를 않아요. 쉬는 소리가 안 나는데 가장 강력한 소리가 물과 불이 만났을 때 이렇게 이래는 불도 나고 물과 불이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막 찢어지는 소리 막 그냥 기청 떨어지는 소리 나요. 이것이 상생상극으로 부딪히고 마주치고 하는데 대체로 우리는 어디서 많이 번개를 보느냐? 이게 흰 구름과 누런 구름이 만나서 번개 치는 것도 잘 못 봐요. 번쩍번쩍 하는 빛은 보지만은 특별한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듣는 이유는 수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화목이 이렇게 마주치거나 금수가 마주칠 때 이런 때는 비가 오기는 틀림없이 와요. 오지만은 천둥 번개 소리는 나지도 않아요. 이래서 이게 나중에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원리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구름 문자를 보고 비우자에다가 이거는 비라고 하나니라 이 말을 갖다가 구름이라고 했는데 이 구름은 뭐냐면 반드시 검은 구름을 말하지 흰 구름이나 누런 구름은 안 돼요. 비라고 안 합니다. 구름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 흰 구름, 무슨 푸른 구름, 우리가 무슨 백운이니 뭐 이런 말도 다 있었지요. 백운. 백운이라고 이래면은 우리말로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백운은 흰 구름이란 말이 됩니다만은 흰 구름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오행으로는 금수가 됩니다. 금수. 금수라. 그래 금수사 하는 거면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지위에 생명수가 일어난다. 생명이 일어나는 이 소리로 읽고 있어 이거를. 그래 대군 가면은 참 뭔지 모르게 고고히 산천을 헤매는 옛날 고고한 도학자의 어떤 풍모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름이 이거는 오를 덩자입니다. 높이 날라 올라가 가지고 마침내 비를 이룬다 이 소리죠. 마침내 비를 이룬다.
구름이 날아와서 비를 온다. 그러나 그 구름은 지금 아까 오행에서 본 바와 같이 푸른색이라든가 푸른색도 올라가서 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푸른색을 많이 띠면 반드시 바람이 붑니다. 예, 반드시 만약에 누런 구름이나 붉은 구름이 많으면 반드시 가뭄이 와요. 비가 안 와요. 이래서 여기서 구름은 꼭 흑색을 말한다는 것도 이게 꼭 알아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결이상이라 이랬는데 이설이 맺히면은 이거는 맺히면은 마침내 이게 이 설이가 된다. 이게 설이가 된다 이 소리인데 이게 재미나는 거는 비는 비로되 길로자가 있고 이게 모양상자가 있습니다. 길로자가 뭐냐? 설이 많은 어떤 모양 따리를 갖춥니다. 육각형에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입체 모양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결이상이라 하지만은 노상이라 하는 설이나 이설은 반드시 어떤 모양을 이룬다. 이설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모양을 이룹니다. 저기 그냥 우리 볼 때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설이 두 가지로 대체로 결정지어집니다. 시간으로 봐야 돼요. 시간으로 봤을 때 저녁입니다. 저녁에 이제 6시쯤 되면은 풀잎 밑에서 이게 이렇게 달립니다. 풀잎 밑에 요 수진골랑 여기서 달리가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설이라고 이설하는 것도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저녁 이설이라고 그러죠. 저녁 이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설하는 것은 새벽입니다. 새벽 인시서부터 일어나는 거. 인시하면 3시 4시 사이거든요. 인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이설해요. 이설. 인시에. 저녁은 이거는 보통 미시에서만 일어납니다. 미. 그래서 원칙은 저녁 이설은 미설이라 해야 되고 새벽 이설만 이설이라 해야 됩니다. 옳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구만 옛날 도둑놈 잡을 때 많이 이걸 썼어요. 도둑놈을 이렇게 잡아가 이래 가만히 검사를 할 때 옛날 법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이 신발을 먼저 이래 봐요. 아랫도리가 많이 젖으면은 반드시 초저녁 도둑놈이고 윗도리가 많이 젖으면은 반드시 새벽 도둑이라는 기라. 왜 그러냐 하면은 새벽에는 나온 게 위에서 모든 게 풀잎이나 위에 모두 많이 이렇게 젖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운옷이 많이 젖는데요. 초저녁은 밑이 많이 젖고. 그래서 이 이설도 두 가지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노결위상이라 이랬은 게 물론 이설이 맺혀서 마침내 설이가 된다 이 소리라 이건 맞는데 이건 자연공학이죠. 자연과학이라 이거는. 자연과학인데 실제로 이 이설의 모양은 어떤 길로자라 어떤 길로자 쓰는 이유가 그 길을 걸어보면은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아침 이설이냐 맛이 또 달라요. 이설이 두 가지인데 저녁 이설은 약간 단미를 냅니다. 담담합니다. 담담한 맛을 내고 단미. 네? 단미를 내고 아침 새벽 이설은 씁니다. 쓴맛을 냅니다. 쓴맛. 고미가 있어요. 약간 써요. 고미. 요건 담담한 맛을 내고 단미. 이게 달라요. 담담하고 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쓸 때는 아침 이설을 받아서 쓰고 저녁 이설은 안 씁니다. 그래서 이성, 저성 했을 때도 이 길로자 쓰는 이유가 이성과 저성의 길이라 할 때도 이로자 씁니다. 봐요. 절에 보면은 천도제 할 때 감노왕열에 인노왕열에 이슬로자 쓰지. 오늘 이슬로자 배우면서 감노왕, 인노왕, 인노자를 왜 쓰는가 알게 됐어요. 아까 보니까 길에 따라서 이 이슬이 다른데 제사를 새벽에 지납니까? 초저녁에 지납니까? 본디 새벽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저성이기 때문에 이 오늘이 아니고 저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인노왕, 감노왕, 무슨 왕 이래서 길로자, 이로자 씁니다. 이로자. 그래야 안 그래? 봐봐. 일로왕 보살 무슨 보살인데 이로자 써요. 이성이 아니고 저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름처럼 정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발한 세상의 길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 글자를 보고
앞으로 불명이나 모든 철학에 어려운 그런 어떤 문구의 어떤 대명사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깊고 미묘한 아주 엄청난 인생의 철학이 있고, 삶과 죽음의 저쪽 이쪽 저쪽 세계의 모두 여기는 길이 각각 다르다 이래서 노겔 위상이라 이랬어요. 사람은 삶에 있어서 그 길이 각각 다른데 이성과 저성의 차이의 길도 다르다는 뜻으로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비유자는 요 똑같은 비유자인데 요거 한자 쓰고 비유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물의 결정체를, 물의 수소에, 우리가 말하는 물의 결정체를 이루지 않은 거는 이렇게 쓰고, 글자는 똑같은데 어떤 글의 위에 가서 붙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비유자 밑에 뭐라고 말은 그래 하는데, 사실은 공중에던 이거는 수소를 읊은 말이고, 이거는 물을 읊은 말이라,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똑같이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발한 상태고, 정발했기 때문에 이거 뭐라 했습니까? 올랐다 이랬어요. 올라갔다 이랬고, 여도 노결이라 이랬거든. 노결위상이라 이랬거든. 올라가서 어디 맺혔다 이라. 맺힌 건 이설이고, 서리는 밑에 있죠. 모양은 밑에 가죠. 서리 이런데 엉키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모양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맺혀서 내려서 내려오는 그 어떤 설이라 하는 거, 뿌연 거, 이거는 어떤 정령을 이루하여 있지 않고 공중에 떴기 때문에 노결이라 이랬습니다. 이 설이 그냥 맺혀 있는 상태다. 근데 그것이 내려오면 어떤 모양을 꼴을 이룬다. 그런 게 여러 설화 이렇게 나무가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이루지. 이 자연과학 상태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한 말은 어디까지나 자연과학적인 얘기를 했고, 우리 심상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꼭 이런 게 있어.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서 이 우는 이 근심자하고 같이 써요. 사람이 근심걱정을 자꾸 하면 마침내 어째 되느냐? 마음이 둥둥떠서 구름을 이라 어디로 자꾸 가고 싶어져? 마음이 자꾸 설레요. 마음이 산란한 게. 그럼 뭐가 되느냐? 구름이 근심이 자꾸 쌓여서 마침내 올라가서 구름을 이루고, 구름은 마침내 뭐가 다 비가 돼 눈물 찔찔을 그때 눈물 콧물 찔찔 나지. 자, 이게 운동치유요. 그 다음에 노견이 이상이라 이랬는데, 여섯 노견은 원수 맺고 원한 맺고 가지가지 사랑 원결 이런 기라. 이런 것들은 그것이 사랑이든 뭐든, 여기 보면 그 다음 글자를 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사랑거든. 아름다운 염력, 부처님 생각하고 성민 생각하고 부모 제자 생각하는 게 좋지요. 그런 거는 이게 좋아요. 이걸 봐서는 노결 위상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한을 품게 되면은 무슨 서리가 낀다 하는 얘기 그겁니다. 인간의 심상을 그대로, 인간의 심상, 예를 들어서 정말 남에게 어떤 원한이나 어떤 물건이나 탐을 내고 거기에 어떤 원한 무슨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념을 가지게 되면은 마침내 뭐가 맺혀, 이설이 맺혀, 원한의 가슴에 여러 가지 설한이 맺혀, 이것이 마침내 내려와서는 어떤 모양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자기 몸에서는 뭐냐?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면 살갗이 자꾸 벌어집니다. 꿈에는 자꾸 꽁꽁 묶이고 함정에 빠진 꿈을 꾸요. 꿈은 그렇고 살갗이 다 부러집니다. 다 헤어집니다. 입술이 자꾸 째집니다. 이게 노결위상이라. 그리고 사람이 파리합니다. 까실까실합니다. 윤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냉정합니다. 첫째는 싸늘해 사람의 표정이. 그 다음에 금생여수라. 우리는 여태까지 금에서 물 생기는 거 인지 알았어요. 쇠에서 물 생긴다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알았다.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솥에다가 불을 한번 떼보십시오. 밥할 때 옛날에 가무솥 때 밑에부터 반드시 손 밑구멍 들어오나 싶을 정도로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것도 말때 막은 고운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선단을 만들 때 신선들이 그 선산되는 선약을 만들 때 어쨌는가 하면 달에다가 월수락해서 달빛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비슷함이 비춰놓고 있으면은 달빛이 여기서 차고가 내려와가지고 그 차가운 달의 그 훈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차가운 거울, 그 양푼 그렇습니다. 양푼을 닦아 놓으면 거기 비춰져가지고 거기 이슬이 맺혀 뚝뚝뚝 떨어져요. 거울로 돼요. 달빛을 비추고 있으면 이게 맺혀가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월수락 하는 건데 이게 월정수라는 기라. 이것이 선약입니다. 이게 눈병 같은데 이런데 굉장히 좋아요. 이다 불을 잡고 떼면 불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고와요, 그게. 대단히 곱습니다. 이 고울 여자를 잘 봐요.
저게 저 어디 가면은 저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사슴을 얼른 못 버리겠네. 이 손만 푹푹 빼면 막 사슴이 막 나오던 사람이 안 되네, 이제는. 이 사슴 있지요, 사슴. 이 사슴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글자는 사슴 위에 뿔을 그렸어요, 뿔. 이게 사슴 녹자지요. 이걸 왜 곱다고 했는가? 정말로 사슴은 대단히 고운데, 사슴 이쁜 꽃사슴 많이 봤지? 사슴은 정말 마음도 곱고 고와요, 그게. 근데 그게 얼마나 상스럽게 고우냐? 인간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온갖 애군을 맞기도 합니다, 그게. 반대로 그걸 잡거나 그걸 해롭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요. 저게 가서 용 뿌리 먹은다고 사람들 땅 쌓아서 잡아가지고 돈 있는 놈들, 사장놈들, 그거 먹고 지금 거지래 가지고 지금 죽었거나 지금 비실비실한 사람들 내가 알기로 부산 시내도 많습니다. 반드시 재앙을 받아요. 사슴을 잡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아요. 왜 그러냐? 검색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하필이면 사슴 여자라 이게. 그 사슴은 또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은 밤에 특히 이 청춘에 혼자 되거나 아니면 안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있게 되면은 밤마다 이게 꿈에 기교증이라 해서 자기 남편이 살아와가지고 밤마다 같이 섹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설령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밤마다 자기가 평생에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성관계를 하는데 현실보다 더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끔 더 좋아요. 그러면 마침내 어떤 현상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남녀간에 마지막에는 간과 골이 말라서 삐쩍 말라 죽어요. 그러기 이전에 그분은 아주 이상한 정신 환각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자처럼 희한한 묘한 환상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세상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거를 기교증이라 이래요. 기교증이라는 건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 우리 여성세계나 남성세계에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 요 사슴뿔이 바로 약이기 때문에 녹각을 그대로 갈아가지고 맑은 물에 타서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먹으면 씻은 듯이 없어져요. 최치원 선생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어째 나왔느냐? 본대 전주채씨 아닙니까? 아버지가. 전주채씨 어머니는 알을 못 놓습니다. 어머니가 못 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못 써요, 미처. 그런데 전남 남원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남원 뒷산 무슨 산골짜기 가서 마침내 그 여자를 찾아와요. 그동안에 군수들 마누라들 여러 수십 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전주채씨가. 그런데 임신 못할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그게 어떤 괴물이 있었는데 굴 속에 사람도 아니고 이건 인비인이라 쉽게 말하면 고래라 같은 사람인데 전신에 털로 뒤덮였어. 이것이 여러 군수만을 데리다가 전부 축축을 해 거기서 살아. 그날저녁에 들고 가가지고는 임신을 시켰어. 근데 그 귀신한테 옆에 머리 영리한 부인이 물어요. 당신이 천하에 겁도 없고 제일 가는 장수고 당신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겠소 하니까 왜라고 나라고 왜 무슨 게 없냐 있다 이러거든.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슴 가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군수가 숨어있다가 마침 그 도장 인장이 인감 도장이 뭐냐면 사슴 가죽이라. 옛다 이놈아 사슴 가죽이다 함께 벌벌벌벌 떨고 그 팔대장성 같은 귀신이 휘떡 넘어 죽고 가고 그래 모든 여자를 다 거느리고 다 데리고 대동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부인에게 난 자식이 기괴하게 망치하게 생긴 털로 뒤덮인 돼지 금돼지 새끼를 나서 이게 짐승하고 붙어서 짐승이다 하고 내과에 갖다 버리더니 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 신성시해서 마침내 파경문호가 됐다가 채치원되는 이런 얘기가 있지. 이게 경주 채신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사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필이면은 이 고을 여자가 지금 아까 이 고을 여자를 뭘로 배웠는가 모르겠는데 이 고을 여자를 뭐라고 쓰느냐? 여라도 하고 리라고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응? 리라도 하고 고을 여라도 하고 부딪힐 이자로도 한다. 부딪힐 이자로도 하기 때문에 이 고을 여자 사슴 껍데기 사슴뿔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런 신비로운 어떤
주술적인, 다시 말하면 부적과 같은 묘한 영험이, 신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이 기회에 밝히는 거라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이래 가보면 이 골여자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벽면에 많이 써가 붙었어요. 왜? 귀신, 도끼리 집권 못하라고 이 글자를 써요. 이거는 일종의 부적으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사선뿔을 더 갖다 걸어 놓습니다. 아예 그만 이거는 그대로 그만 나는 말하자면 총천년색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완제품을 갖다 따라 놓는 거지 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금생여수요 이랬으니까 뭐냐, 금에서 물이 나온다 이랬는데 우리는 어째서 나오는 걸 알았어. 반드시 화가 치밀어 줬을 때 그렇다 이랬지. 불이 올라가서 적정해서 찌어줬을 때 물이 줄줄 내려온다 이 소리인데, 지금까지 요 얘기는 한래서왕이요 이랬을 때 한자에 대한 얘기를, 잘한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이쯤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천자문이 희귀묘묘하고 신비롭고 이렇게 참 출중 뛰어난 문장은 나는 보다가도 천박다. 이러므로 주황사 이 양반에게는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아야 되고 그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껴야 된다. 이 양반은 비록 이 글자 네 절 가지고 삼라만상 우주 이치 선미 그리고 앞으로 인간의 인도 마침내 이 자연계의 어떤 현상까지도 낱낱이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할 때에 이 글은 처음에서 한울천 따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천자 하나에다가 온갖 만상을 다 집어넣어놨다는 사실. 지금 이 잘한자 안에 이게 여기서는 잘한자 공기 중에 한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늘을 얘기하고 하늘 가운데 온갖 별이 있는 얘기를 하다가 마침내 그 공간에 있는 기온 얘기를 하잖아. 기온 가운데 여기서 보면은 한자 얘기가 지금 일어나. 잘한자. 자,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저주해도 입에서 침이 나고 몸에서 헛땀이 납니다. 남을 일일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입에서 감미로운 향기로운 냄새가 춤이 나와요. 이걸 오객이라 이래요. 이게 금생여수라. 여는 금은 뭐냐? 지혜를 말해요. 우리 보통 금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혜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지혜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이걸 금생여수로 읽어라. 우리는 오행의 원리로 본다면은 불이 쬐게 되면 마침내 금에서 물이 나온다. 수서의 원리는 그렇게 나왔다고도 알아둬야 되지만은 우리의 지혜로운 이 명성, 우리의 신령한 묘각성에서 각성에서 이렇게 우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무슨 생명수가? 그야말로 곱다는 게 뭐라? 이렇게 또 사선녹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내는 거. 왜 부처님 경전에는 사선녹자가 사선봉산 얘기가 녹야원이라든가 녹자가 왜 이렇게 많이 붙느냐? 상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상스럽다. 이 상서상자가 또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양자가 들어가요. 물론 사선하고는 4천밖에 안 되지만 양자가 들어가요. 상서상자. 예? 상스럽다 이랬을 때 상서상자가 상스럽다 이럴 때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보면 여기는 볼시자고 여기도 볼시자고 붙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상서상자나 이 글자가 두 자가 의미하는 상서란 말이 뭔가 지혜로운 자가 자기 내면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때만 일어나는 글자가 상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걸 상서롭다 해요. 그래서 이 상서로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또 불길하게도 이 자는 만약에 이 사선녹자 안에다가 밑에다가 헐도자 이건 헐도자 딱 붙이뿌리면 땅에 눕게 되면 사선 어째 되느냐. 티끌 진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번뇌 망진이라 하는 망상의 티끌이 된다. 요게 티끌이 된다. 물숫자가 딱 붙은 게 뭐가 되느냐. 이 물숫자가 붙으면 금생여수가 되는데 티끌 진자가 된다. 그래서 사슴은 아무데나 눕질 않습니다. 사슴은 앉은 자리는 명당에만 안 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슴이 눕던 자리는 옛날부터 그대로 명당이라 하지. 그래서 녹야원이라 합니다. 사슴이 논다 하면 어떤 자리겠느냐. 상스러운 사람들 신선이 노는 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옥출공강이라는 게 이게 또한 그 의미가 대단히 깊은 건데 이 옥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모두 끼고 있는 이 돌로 된 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임금에 혹 달린 사람이라. 임금에 혹이 뭐겠는가? 임금에 혹 달린 사람. 다시 말하면 너무 고운 얼굴에 어디 흉터 있는 것과 같은 거.
거기에서는 옥이라. 여기 옥이라는 안타까운 걸 뜻하고 있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거. 그러나 이 글자대로는 곤강이라고 하는 산에, 이 곤윤산에 옥이 많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이 중국의 곤윤산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이 곤은 사람의 머리를 곤윤이라고 그래요. 곤윤이라고 그럽니다. 이 곤윤은 사람의 머리를 말해요. 머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요번에 성철 스님도 머리에서 좋은 사리가 하나 나왔어요. 옥출이 나왔어요. 그것도 일종의 옥이라. 인옥이지만 옥출곤강이라. 곤윤산은 어떤 산이야? 아주 신비롭고 신성한 산이고 기도하는 산이고 천재를 올리는 산이거든. 그러니까 그 머리가 항상 부처님을 받들고 진리를 받들고 수행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여기서는 머리에서 사리가 나온다. 글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옥자를 아까 읽은 데 보면은 뭐를 이룬다고 하는 이룰 옥자. 네? 뭐를 이룬다고 하는 이룰 옥자로 일러라 했기 때문에 이룰 옥자로 봤을 때 뭐를 이루느냐. 신선한 신령한 곤윤산과 같은 그런 머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이 옥과 같이 보배로운 다이아몬드가 머리에서 쏟아져 나온다. 즉 사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이 한 얘기는 char한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는 흥등치육을 노상위결 해가지고 금생여수 옥출공강 금오극을 주친야강 나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전부 이제 char한자 얘기입니다. 전부 차고 미지근하고 아주 냉정한 얘기들입니다만 이 얘기들도 전부 이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정의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정신적 차원으로 넘어가서 생각할 수가 있는 분야가 있고, 그걸 더 넘어가지고 이거는 좀 더 철학적인 측면으로 이 해석이 그렇게 되도록 해놨는데 오늘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행을 여태까지 배웠는데 이 오행을 조금 더 이제는 좀 머릿속에 좀 정리하는 시간이 첫째 됐다 하는 것과, 이제는 차원 얘기로서 5차원에서 6차원, 7차원까지 얘기를 들었고 8차원까지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그 차원 얘기와 아울러 또 우리가 지금 배운 운동치유라든가 노수열, 위상, 금생여수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차원 아닌 다른 차원으로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오늘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이 옥이라고 이랬을 때 그냥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한 옥으로만 끝나냐. 이 옥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큰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생리학적, 생체학적, 이 병리학적으로 측면으로 들어가면 옥을 왜 많이 가지느냐 하면은 옥가락지라든가 이건 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라든가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귀신 도깨비를 쫓는 힘이 무지무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얘기들은 거의 구물로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구물. 내가 왜 여기서 부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처음에 하늘천자 강의할 때 천부경을 얘기했어요. 천부 자체가 그것이 부적의 이름이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을 했잖아. 천부경. 천부경을 아니하면 천자를 해석을 못하게 돼 있고, 이 천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에서 여성육이다. 일육이다. 일육은 뭘 육이냐? 삼음삼약이 육이다. 삼음삼약을 붙인 걸 이렇게 썼을 뿐이다. 이것을 저기서는 뭐라? 일배육이라고 그렇게 천부경에 나왔어. 일배육. 거룩한 육이다. 거룩한 육이다. 뭐가 거룩한 육이냐? 하늘 천자.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글자들은 전부 부적의 글자다. 우리의 이 글자를 배우고 이 글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신성한 어떤 머리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의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 일러두겠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제해줍니다. 몸에 이 독을 가진 사람들, 어떤 도끼가 있고 몸에 뭐 이상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옥을 몸에 지니게 되면 여러 가지 재앙뿐만 아니고 병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옥으로 다스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병을 다스릴 때. 특히 이게 이제 열이 많이 날 때, 어떤 곳에 열이 많이 나는 자리가 있을 때, 종이 있다든가 이럴 때, 이걸 갖다 이래 되면은 저절로, 특히 볼부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옷가락지나 옥을 갖다 이 몸 이래 되면은 저절로 이게 열이 빠져요.
이래서 여기 있는 옥출공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를 상징한다. 공강은 머리. 이거는 곤륜산을 말해요. 중국에 있는. 곤륜산을 여기는 의미한다고도 돼 있고 그래도 알아야 되고 왜? 이 글자는 많은 뜻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강은 우리 머리로 읽어라.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은 금강경 이럴 때 강자 이렇게 칼로 딱 긋는 거 이거 몰라요. 지금 여자 옆에다가 요거 두 개만 칼로 빌 글자 요거만 딱 두 개만 그어 뿌리면 금강경이라는 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칼로 기렸다 이 말이야. 부분 그렸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고는 머리라. 우리 금강이라는 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머리에서 옥이 나와야 된다.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옥은 실제 몸에 가지면은 대단히 몸에 좋다 하는 거. 이래서 모두 가락지를 해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오늘 알고 전체적인 내용은 대충 뭐 이런 걸로 아시고 이거 지금까지 배운 요 글자 우리 같이 한번 붙여 읽으면서 오늘 대화를 마치기로 하죠. 운덩치유요 노결위사잉이라 금생여수요 출공간 이러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